안녕하십니까. 센조비 시사만평으로 보는 오늘의 이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3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재미로 보는 퀴즈 뉴스 75번째 만화가 되겠는데요. 패러디가 되겠습니다. 15년 만에 수능 대리시험 적발이 되는데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매 시간마다 신분증과 수험표와 얼굴을 대조하면서 또 시간이 바뀔 때마다 선생님들이 또 바뀌어서 다시 확인하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더군다나 15년 만에 처음 적발된 사건이라고 하는데 미스터리 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로 보는 퀴즈 뉴스에서 나온 이 퀴즈를 보면은 쌍둥이라든지 성형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포토샵을 통해서 수험표를 조작하는 등 대리시험이 그간에 빈번했는데 15년 만에 처음 적발한 것일 뿐이라는 이러한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부의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늘리려는 입시정책,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느닷없이 지시를 해서 이게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그 비리 문제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입시 정책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정시를 늘리지 말고 수시를 계속 늘리라고 하는 반문파, 반대깨문 세력들의 음모다, 이렇게 하는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입시장에서 지문 확인, 홍채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돈을 벌려는 업체들의 자작극을 벌여가지고 하는 자수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인터넷 해킹 업체들이 인터넷 해킹을 스스로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사회 문제화를 시켜서 해킹 산업을 육성시키는 이러한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동방의 집구석 10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묵통령이 오늘 한국 파스텔 연구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장 동료를 위해서 갔는데, 물론 선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다니시겠지, 선거가 아니면은 돌아다니시겠습니까? 물론 순수한 뜻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대통령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는 기존 약물에서 신약을 재창출하는 약물 개발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방의 집구석에 있는 황제께서는 거기서 치료제가 개발되면은 나도 숟가락을 얹을 수 있겠지 않느냐, 쇼통의 대통령, 쇼통이다, 쇼에 대해서는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패러디를 한 것 같습니다. 정치는 100%다 생쇼 아니냐, 이런 패러디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패러디를 보시면은 쩐의 인간들 21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보편적인 기본소득 인식을 바꿨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보편적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전 국민들한테 기본적인 생활, 한 달에 100만 원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급해주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잭도시라고 하는 트위터 대표이사 사장이 재산의 30%인 1조 2천억을 기부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은 보편적 기본소득 운동이 전 세계에서 벌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한 데서 더 특징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세계 각국에서 긴급 지원재금, 재난기금이라고 하죠. 100만 원 안팎의 긴급 지원을 해주면서 이러한 이슈가 논쟁거리가 되었고, 우리나라도 뭐 100만 원을 주네, 50만 원을 주네, 뭐 하위 70% 국민들한테 지급하네, 지금 난리 부르스를 펴고 있는 중인데요. 어쨌든 포퓰리즘으로 말을 꺼내기를 금기시했던, 특히 보수 쪽의 세력들 아니면 정통 경제학자들이 포퓰리즘이라고, 그러니까 헬리콥터 맨이라고 하는, 옛날에 맨 버넌키가 주장하듯이 위급 시에는 헬리콥터로 돈을 살포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다시 전 세계가 돈 살포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 위기 상황에서 불거지고 새로운 정책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이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불굴의 집념에서 보시면은 오늘 클린턴 성추문을 폭로했던, 그러니까 루인스키와의 스캔들이죠. 1999년도에 벌어졌던 이러한 얘기인데요. 그러한 성추문 폭로를 했던 린다 트립이 사망한 사건을 보겠습니다. 린다 트립이 71살로 어제 사망을 했는데요. 백악관 인턴인 루인스키와는 나이가 한 24살 차이가 납니다. 루인스키는 그 당시에 백악관 인턴이었고, 린다 트립은 국방부 직원이었는데 서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답니다. 그걸 가지고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클린턴과의 성관계를 상담하듯이 말을 했는데, 그것을 린다 트립이 성추문 폭로를 해서 언론에 터뜨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탄핵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린다 트립인데요. 이것이 애국심이냐 아니면 당파적, 공화당이죠. 그러니까 클린턴은 민주당 대통령이었으니까 공화당 측의 음모론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당파적인 논란까지 일으켰었습니다. 어쨌든 린다 트립은 자기는 루인스키하고 클린턴이 성행위에서 클린턴이 정액이 묻은 드레스까지, 파란 드레스까지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파문을 일으켰던 이러한 세계적인 역사적인 인물의 여인입니다. 어쨌든 불굴의 집념의 여인인 것 같습니다. 자, 사냥 집중 6번째 아이템인데요. 트럼프의 WHO 요거누수스, 뭐 이름도 아주 희한한데, WHO 사무총장에 대한 사냥 집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중국 사무총장이 코로나를 더 악화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친중국, 그러니까 시진핑의 처음에 우한 코로나가 벌어졌을 때도 우한자 쓰지 말아라, WHO 사무총장이 나서가지고 거의 중국 대변인 노릇을 했었던 겁니다. 미운털이 바뀌고 서방 세계에서 이게 무슨 통제, 그러니까 WHO가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역 대책을 선제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클린턴이 클린턴 아닙니다. 자꾸 앞에 죄송합니다. 트럼프가 이 WHO에 대해서 지원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연간 4억 달러를 거기다가 기부를, 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뭐 4천만 달러 같은 걸 정도를 지불하는데 미국 입장을 안 들어주니까 트럼프가 화가 나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자 오늘 아침에 WHO 사무총장은 비난을 쏟아지자 바이러스를 정치 쟁점화 말라, 다시 트럼프에 대해서 역공을 퍼붓는 이러한 정치적 쟁점화가 돼 있는 겁니다. 어쨌든 WHO 사무총장이 트럼프를 사냥하는 건 아니고, 트럼프가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사냥을 하고 있는 이런 양상입니다. 센조비 시사만평으로 보는 오늘의 이슈 63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